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클럽의 한석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만 제가 이제 비를 뚫고 좀 운전을 하고 지금 논현동에서 신도림역 가까이에 있는 지쿱 이 서울 캠퍼스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 몇 개 찍고 또 미팅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또 이렇게 왔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반 조직과 네트워크 조직의 차이점, 일반 조직과 네트워크 조직의 차이점,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두 조직이 다르다는 것을 대부분 우리 네트워커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이걸 모르시고 일반 사회 조직의 어떤 습관과 생각을 가지고 네트워크 조직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팀을 만들었다가 막 박살내버리기도 하고, 뭐 20명, 30명까지 갔다가 다시 3명 되고, 뭐 막 싸우고, 막 시기, 질투, 아주 뭐 막 밟으려고 하고 뭐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파트너사님들한테 막 불편하게 하고 눈치 주고 뭐 내 말 안 따르면은 후원도 일체 없다, 막 당신을 난 포기해 버릴 거야, 막 소외시켜 버릴 거야, 막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다 이게 지금 일반 사회 조직과 네트워크 조직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네트워크 사업의 비전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튼 오늘 굉장한 주제를 지금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일반 사회 조직, 우리 일반 사회 조직을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하죠. 삼각형 조직이라고도 하고 피라미드 조직이라도 합니다. 이 피라미드 조직의 장점은 안정적이다. 이것은 그냥 안정적이다. 이 장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점은 엄청 많아요. 그리고 특징, 문제점 4가지로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일반 사회 조직이 피라미드 조직이 아니라 또 뭐 다른 모양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고요. 우리 일반 모든 조직은 다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회사, 군대, 가족도 삼각형이죠. 가족도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막 3명이고 뭐 아들은 1명이고 뭐 이런 게 아니죠. 어머니 1명에 아들 3, 4인 거죠. 자녀가 더 많은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첫 번째 특징, 돈과 권력이 상위층에만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돈과 권력이 상위층에만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우리 일반 사회생활하면서 성공을 하려면은 이 삼각형에서 어디에 자리를 잡았을 때 성공을 하죠? 삼각형 아래인가요? 중간인가요? 윗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윗부분이죠. 위로 올라가야 되고 윗부분에서만 돈과 권력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계속 놀면은 나는 부자가 못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 안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어떤 조건이냐면 학력과 능력과 배경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또 잘 만나면은 이 삼각형 구조에서 바로 그냥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죠. 학력과 능력이 특출나면은 약간 아래에서 약간 위 정도 자리매김이 되고요. 학력이 특출나면. 근데 이제 아버지를 잘 만나신 분들은 뭐 유학 갔다 오자마자 바로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권력사회죠. 권력이 또 굉장히 또 무서운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일반 사회 조직에서 이제 많이 또 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뭐 힘이 없는 그런 여성에게 뭐 성폭행, 뭐 성추행, 자신의 어떤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내 말 안 들면은 이 바닥에서 아주 매장을 시켜버리겠다, 막 이런 어떤 무언의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뉴스에 이제 과거에 이제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미투 운동을 여성들이 막 일으키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 피라미드 조직은 이제 권력을 가진 자에게 잘 보여야만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있고 그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세계가 바로 이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네트워크 사업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트너들에게 눈치를 주고 파트너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후원을 해주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요. 물론 뭐 성추행까지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뭐 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의 아주 문제입니다. 피라미드 조직. 두 번째 특징, 상하 수직 관계입니다. 회사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명령, 지시,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아랫사람이 실수하면 윗사람이 책임져야 되죠. 그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막 쪼여야 되고 막 밟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한 번 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부사장님이신데 그래도 회사의 또 오너시고 이제 부사장님에게 제가 이제 좀 질문을 했어요. 아이 사장님, 왜 그렇게 직원들을 좀 무시하듯이 말을 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명령만 하십니까? 좀 더 부드럽게 대해주시면 안 됩니까? 칭찬해 주시면 또 안 됩니까? 이렇게 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사장님께서 하는 얘기가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명령만 하고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부하 직원이 일을 잘못하면은 내가 모가지를 당하기 때문에 바짝 쪼여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명령과 지시와 간섭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피라미드 조직은 오로지 나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상하 수직 관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이걸 또 잘못된 쇠뇌가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네트워크 사업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트워크 사업 할 때도 이 쇠뇌를 당한 거를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파트너를 아랫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이제 어떤 불편함을 주고, 불편하면 또 파트너들은 또 안 나오게 되고요. 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또 그 불편함과 불평을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하 수직 관계에서 오는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사회, 피라미드 조직에서나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도 이제 책임을 져야죠. 윗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등병이 어떤 폭행사고나 뭐 총기 난사로 막 사상자를 막 여러 명 만들어 버렸어요. 이등병이. 그러면은 이제 이 군대 조직에서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 모가지가 여러 명 날아가죠.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도 이제 불러다가 이제 청문회를 합니다. 막 질책을 하고 막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아마 국방부 장관한테 아마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장관님 왜 그렇게 관리를 못했습니까? 그리고 이등병 얼굴 보셨습니까? 라고 장관한테 물어보면 아마 장관은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그 사고친 이등병 코빼기도 못 봤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도 잘려야 됩니다. 그래도 교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피라미드 조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아랫사람이 잘못하면 윗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 독립하면은 경쟁자가 된다.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죠. 이 부분. 자영업 세계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5년, 6년 동안 정말 가족처럼 일을 했습니다. 이 직원과. 그리고 월급도 많이 주고, 월급도 올려주고요. 그렇게 이제 막 노하우도 다 가르쳐 주고, 돈 버는 방법 다 가르쳐 주고. 근데 이제 요 앞에다가 창업을 해버립니다. 똑같은 업종으로 창업을 해버리면은 정말 악질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날 이후로 기존의 이 사장님은 매출 줄어들죠. 손님 다 저 직원 따라가 버렸죠. 그리고 또 손님만 따라가나요? 일 잘하는 직원들 싹 다 꼬셔갖고 싹 데리고 가버리죠. 아마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될 것입니다. 아마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입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당히 밟으려고 하고 모든 노하우를 다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잘해줄 필요가 없다. 또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영업 세계에서는 그 어제에 가장 가까운 나의 소중한 직원이 내일의 가장 무서운 경쟁자가 된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 좀 같이 할 만하면 그만둬버리고 일 좀 이제 다 가르쳐 주면은 또 차려버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적당히 잘해주자, 뭐 잘해줄 필요 없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꾸 밟으려고 하죠. 자꾸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이 바로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네 번째, 처음에는 능동적이고 시간이 갈수록 수동적 조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부분이 또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죠. 처음에는 뭐 정말 100대1, 200대1 경쟁을 뚫고 막 대가리가 터지도록 경쟁을 해서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정말 뭐 주말에도 일을 하고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일을 열심히 합니다. 막 각오가 아주 막 뼈를 묻어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죠. 하지만 그거는 처음만 그렇습니다. 처음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내게 되지 않는다는 원리를 알게 되고 아무리 열심히 퇴근 이후에 성실하게 일을 해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뺀질뺀질해지죠. 최대한 일을 적게 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 이 피라미드 조직이죠. 수동적 조직. 그렇기 때문에 부재 경영이 불가능하고 시간적인 자유가 불가능하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시간적인 자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건강이 빠르게 악화가 되고 시간 자유는 누리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사업은 실패하게 되고 잘 돼도 문제고 장사가 안 돼도 문제고요. 피라미드 조직. 예, 아무튼 이러한 습관과 세뇌된 걸 가지고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면 절대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조직의 첫 번째 특징, 노력 순서에 의해서 성공을 한다. 그리고 나부터 시작이다. 나부터 시작입니다. 어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 조직은 윗사람 아랫사람이 없습니다. 수평적 관계입니다. 네트워크 조직, 수평적 조직, 방사형 조직 이렇게 표현하죠. 어디 위로 올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올라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부터 그룹을 먼저 만든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먼저 성공하는 겁니다. 노력의 순서, 그리고 조건이 있다면은 학력, 능력, 아버지, 배경 다 필요 없습니다. 성인이면 됩니다. 성인이면 됩니다. 성인. 물론 이제 정상적인 성인이면 더 좋죠. 정상적인 얘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좀 꿈과 열정이 있다면은 100%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그런 성인이면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고요.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서울 캠퍼스 여기 문 앞에서 기웃기웃거리기만 해도 바로 잡아다가 가입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예, 정보 전달 순서에 의해서 위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 자리매김이 정보 전달 순서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먼저 위치를 잡았다고 해서 더 성공하고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는 이제 일반 피라미드 조직에서나 이제 그런 거고요. 위에 자리 잡고 아래 자리 잡고 그건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이 네트워크 조직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전산상의 계보도 모양이 이제 그런 것 뿐이지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는 성공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냥 정보 전달 순서가 위에 먼저 늦게 접하면 아래 등록하고 뭐 이런 것 뿐입니다. 성공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수평적 관계죠. 그리고 독립사업가입니다. 다 각자가 독립사업가, IBO라고 하죠. 인디펜던스 비즈니스 오너, 독립사업가. 나도 독립사업가, 파트너도 독립사업가, 스폰서도 독립사업가. 오너 대 오너, 리더 대 리더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사업가들의 목적은, 네트워크의 목적은 리더를 만들고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죠. 네. 네, 수평적 관계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수평적 관계. 독립사업가, 리더를 양성하는 목적이다. 또 세 번째, 독립함과 동시에 나의 더 큰 성공이 만들어진다. 청출어람 가능하죠? 이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가능한 조직이 전 세계에 2개의 조직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어떤 조직도 나보다 후배가 더 잘 돼서 기뻐할 사람이 없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부하 직원이 더 승급을 해서 하기를 바라는 윗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있다면은 정신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밟아야 되는 조직입니다. 이 피라미드 조직은. 하지만 네트워크 조직은 청출어람이 가능합니다. 그 두 개의 조직. 첫 번째 조직은 부모-자식 관계. 부모-자식 관계죠. 내 자녀가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 청출어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조직은 이 스폰서 파트너. 이 조직은 청출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파트너가 독립을 하고, 쉽게 말해서 나는 루비인데 파트너가 다이몬드가 나왔어요. 따로 어떤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막 독립을 했어요. 스스로 알아서 막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보다 먼저 높은 직급을 달성한 파트너가 나오면 어떤 사장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싸가지 없는 파트너라고 하시더라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 피라미드 조직 사고방식이에요. 파트너가 나보다 높은 직급을 달성하고 성공을 하면은 그 순간은 정말 나의 꿈이 이루어져 버리는 순간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뭐 실버가 되기 위해서, 루비가 되기 위해서 파트너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파트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내가 소개한 2명, 3명의 이 파트너를 반드시 다이아몬드를 만들겠다, 반드시 성공을 시키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내가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개한 이 사람들만 다이아몬드 만들어버리면 나는 자동으로 크라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내 직급과 수입은 떠밀려서 올라가는 겁니다. 마음가짐은 나보다는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피라미드 조직과는 완전히 다르죠? 내 직급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예. 세 번째, 독립하면 더 큰 성공. 네 번째, 처음에는 수동적이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능동적 조직으로 바뀐다. 능동적 조직. 처음에는 뭐 강의 한번 듣자고 해도 막 정말 뺀질뺀질하죠. 강의 한번 듣게 하기 어렵죠. 하지만 뭐 부탁을 해서라도 강의를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또 그 파트너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이제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수십 번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생각의 변화에 시간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몇 번, 2번, 3번, 4번의 강의를 들으면서 비전이 이해가 되고 보상 플랜이 이해가 되는 순간부터 능동적 조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능동적 조직을 만드는 방법과 순서도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능동적 조직을 갖게 되고, 또 나를 위한 내 사업이다. 이 파트너 한 분 한 분이 다 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내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파트너 한 30명 있다가 한번 사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 30명이 그대로 가만히 있나요? 증가하는 30명이잖아요, 또. 뭐 100명, 300명, 500명, 1000명으로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사장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파트너 30명이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셀프 리더 30명. 이거 대단한 비전이죠. 사장님이 한 달 동안, 2달 동안 가족여행을, 해외여행을 갔다 오시면은, 갔다 왔을 때 아마 파트너 사장님이 찾아와가지고, 스폰서님, 저 이번에 다이아몬드 됐습니다. 스폰서님, 저 이번에 에메랄드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러 오는 파트너가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예. 그래서 능동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내가 자리를 비웠는데 사업이 더 커졌죠? 예. 레버러지 효과. 다른 사람의 시간과 능력을 소유해서 돈을 번다. 부자들의 돈 버는 방식이죠. 레버러지 효과. 그리고 인세 수입.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인세 수입. 예.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입니다. 예, 이렇게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한번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후원 활동 방향을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보다 파트너의 성공을 우선순위로 사업한다.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나보다 파트너의 성공을 우선순위로 사업한다. 두 번째, 경제적 시간적인 자유는 조직에 달려있다. 경제적 시간적인 자유는 조직을 가진 분들은 누릴 것이고, 조직이 없는 분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직급이 높다고 해서 경제적 시간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직급은 수단이에요. 직급을 목적을 두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직급은 수단입니다. 조직이 중요한 거죠. 조직은 뭐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뭐 깡패 조직이 아닙니다.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내 1대 2명, 2대 4명, 총 6명, 왼쪽에 3명, 오른쪽에 3명, 6명 정도의 셀프 리더를 형성하는 것이 첫 번째 이 사업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사장님 파트너로 6명 정도의 셀프 리더. 이거 뭐 생각만 해도 굉장히 행복하지 않나요? 그리고 조금 더 능력이 된다면 3대까지 해서 한 15명 정도의 셀프 리더를 만드는 것을 목적과 목표로 사업을 하시면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직급과 수입은 자동으로 떠밀려서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200만 원만 벌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셀프 리더가 딱 만들어지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2천만 원을 벌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재수 없으면은 뭐 2억도 벌 수 있습니다. 예, 세 번째 특징, 인기와 직급의 목적을 두지 말고 리더 만들기, 그리고 함께 사업하는 파트너의 인원수에 목적을 둔다. 뭐 사람들한테 뭐 사인해주는 그런 재미로 지금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트워크는. 예, 명예욕이 또 많으신 분들, 거기에 또 예민하신 분들은 또 그런 거에 또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팀이 조만간 망가질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네, 네 번째. 처음에는 노동 수입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세 수입으로 발전해버리는 그런 사업이죠. 처음에는 나 혼자서 리크루팅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수입은 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수입은 뭐, 33,000원 밖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도 또 계속 열심히 판매와 리크루팅을 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을 2명에게 가르쳐주고 또 6명에게 가르쳐줬더니 셀프 리더가 나오면서 이제는 나는 또 후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했던 판매와 리크루팅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는 후원 활동을 하고 스폰서링 역할을 하면서 수입은 인세 수입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판매와 리크루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또 사업 설명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나 파트너들이 사업에 동참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판매하고 리크루팅 하는 거 자신 없어요. 지금 이 마음가짐 때문에 동참을 안 하고, 동참을 해도 별로 열심히 안 하고 능률이 안 생기는 이유예요. 언제까지만 판매와 리크루팅에 좀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정말 인세 수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원리를 잘 가르쳐 주셔야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판매만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설명하시면은 파트너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인세 수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이 한 3천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가져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천만 원 중에서 사장님이 이번 달에 판매하고 리크루팅 해가지고 만든 보너스는 몇 %일 것 같으세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있어도 뭐 한 3만 원? 10만 원? 나머지 다 99%의 보너스는 후원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3천만 원이죠? 예, 그만큼 스폰서링과 후원 활동이 중요한 것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자꾸 이렇게 방판처럼 판매를 계속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 사회 조직에서 사업할 때, 일반 사회에서 이제 사업할 때 그런 생각이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계속 노동 수입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세 수입으로 발전되고 또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팀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셀프 리더를 만드는 거에 목적을 두시고 사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드릴 말씀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팀이 한 30명 됐다가 3명 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무너지고 막 박살나고 막 이런 어떤 팀을 만들지 마시고 30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100명 되고 200명 되고 막 1000명 되고 10,000명까지 자동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활용하시면은 반드시 그런 큰 성공을 모든 사장님들이 다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 또한 한 분 한 분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